나는 또 어디서 가장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촥 해서 어서 오세요. 또 감사합니다. 그 이쑤시개를 포장한 거. 왜 그걸 보고 난 놀랐나. 야,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빨에 뭘 끼면 빗자루 뚝 뜯어가지고 나무가지나 뜯어 이렇게 하지. 그걸 곱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손님을 내주는 거고, 야, 사람 사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걸 느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그 이쑤시개 하나 놓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다. 여러분들 여기 라면이 어떠냐? 라면 최고 음식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남한에서는 최하 음식이지만 왜 북한은 최고 음식이냐면요. 우선 라면 재료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제일 싼 게 밀가루거든요. 그 다음에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잎살입니다. 근데 왜 밀가루가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냐? 북한에서 엘리트 과학자로 살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1995년 2월 18일 한국에 들어왔는데 2월 17일 날 모스크바 저녁 비행기 탔죠. 아침에 오니까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어요. 환할 때 아침 출근 시간에 내렸죠. 벌목공 둘하고 같이 왔는데 이 조사기관 들으려면 공항에서 서울 대성공사라고 있어요. 여기죠. 차 타고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죠. 1995년도인데 그 강변도로로 쫓아 들어오는데 그게 막 모든 게 새롭죠. 우리 내리에는 헐벗 굶주린 남녘동포라고 깡통 차고 뭐 골목에는 깡패가 득실리거리고 미국 놈이 거리를 활개치면서 남선인민들 꽁처럼 총으로 쏘고 뭐 강간하고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헐벗고 굶주린 남선이 와보니까 와, 너무 다른 거예요. 차량이 그냥 끝없이 저거 우리 때문에 와가지고 뭐 보여주려고 저렇게 맞다고 하기도 힘들 정도. 딱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 세대 따면은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벌목공들이 그래요. 야, 이게 남조선은 일본 같다요. 일본을, 세계에서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걸 북한 사람은 왜 잘하냐면요. 그 저청년이 한 10만 명이 온 게 있어요, 북한에. 그것도 속아서 온 거지. 이분들 저청년 사람들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본이 발전상을 아는 거예요. 기록영화도 뭐 저청년 사람 보여주자니까 일본 배경이 나온 것들 보고서. 그러니까 일본 같다. 또 일본의 흉내를 다 낸 거예요. 한국도 사실은 반일하지만 일본의 덕을 본 거예요. 모든 제철, 자동차, 전자 전부 일본. 그러니까 스타일이 일본 맞죠. 또 선진국이고 전 세계에 나오는 게 또 일본 제품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선호도가 좋은 것이 일본 제품 아니에요. 그거 흉내냈다고 해서 뭐가 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 반일입니까? 반역입니까? 그게? 여하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걸 동의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지식분자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사상교육이 몸에 배서 그런지 조국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지 저는 진짜 안심이 놓이더라고요. 야, 한쪽 땅만이도 참 다행이다. 왜냐면은 북한의 그 낙후산과 그 어둠을 알거든요. 근데 남한도 이렇게 됐더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조국이 한반도가 남과 북이 북한처럼 남조선도 됐더라면 남한도 이렇게 됐더라면 무슨 꼴이 될 뻔이냐 이거예요. 2조 시대에 망했다는데 2조가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안창하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일본 탓하지 말라고. 을사오적 탓하지 말라고. 이완용 탓하지 말라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거라고.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또 그걸 될 뻔했다고요. 주체하면서 힘이 있어야 주체를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도에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제가 반도체 공학 하려고 그랬으니까 삼성이 그때 디램 최초로 만들었다고 할 때였어요. 93년도인가 92년도에 그때 월간 조선이 막 나왔다고. 그 일본을 앞선다라는 저점을 보고선 제가 야. 우리 민족의 장신, 이건 북한 과학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삐라이브 담아보냅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구태여 뭐 이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남한에서 발전상 뭐 어쩌고 다 생략하고 저는 아주 사소한 거 한 방울이 물방울을 보고서는 온 우주를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가장 사소한 거요. 내 식당을 어디 갔는데요. 물론 뭐 여기 다른 탈북자도 다 얘기하는 게 참 자그마한 식당이라도요. 이 메뉴를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작은 그 찻집에 들어가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뭘 드시겠어요? 무슨 차를 드시겠어요?
북한은 그 문화가 없어요. 국수집은 국수집이지. 국수집이라도 그 안에도 뭐 찬 거, 더운 거, 물냉면, 뭐 비빔냉면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 그 다양성에 대한 거는 다른 분들이 다 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나는 또 어디서 가장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촥 해서 어서 오세요. 어떤 또 거기다 또 뭐 감사합니다. 그 이쑤시개를 포장한 거. 물론 포장 안 한 것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저 입구에다가 이렇게 놔둔 걸 보면요. 그게 여러분들은 범상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보고 난 놀랐냐면, 물론 제가 과학자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걸 딱 보면서, 이쑤시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옛날부터, 여기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뭐, 이빨에 뭘 끼면 빗자루 뭐 해서 뚝 뜯어가지고, 보내니까 풀잎을 뜯어든가 나무 가지나 뜯어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걸 곱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딱 놓고 손님을 내세우는 거 보고, 야, 사람 사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인권을 봐. 정치범들도 우리 북한 간첩 잡아서도 장기서 다 보냈다. 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게 사람 사는 거네. 그게 왜 그게 허용됐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을 존중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손님을 잘해서 내 음식을 잘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담 스미스 원리 안에 요거 이쑤시개 넣고 아담 스미스의 그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빵집의 사장이 손님을 위해서 빵을 만드냐? 아니라고. 자기를 위해서 빵이 만든다. 그러나 그걸 나쁘게 만들면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자유민주사에서는. 아, 이거 없어. 딴 데 가서 사 먹으니까. 북한처럼 배고 꼼짝없이 한다면 모르겠다.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싸게. 그래서 많은 손님이 오고 이렇게 해서 부가 창출되면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국가를 위한 거예요. 왜? 세금을 떼서 바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빵을 잘 만들었지만 그 손님들을 잘 먹고 튼튼해졌고 싸게 먹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또 부모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이것이 모아가지고 국력이 되고 서로 인심이 쌀떡에서 넘쳐야 인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없어 보세요. 부자가 아니도 하루 이틀 북한에서는 하루 이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식량 가져가지 않으면 정말 자식 굶기는데요. 부모를 굶기는데요. 어떻게 인심이 나옵니까? 친구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쑤시개 하나 놓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라면이 어떠냐? 라면 최고 음식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남한에서는 최하 음식이지만 왜 북한은 최고 음식이냐면은요. 우선 라면 재료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거든요. 아, 왜 밀가루가 이 자유세상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제일 싼 게 밀가루거든요. 그 다음에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잎살입니다. 근데 왜 밀가루가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냐? 북한은 주체하면서는 자체를 하는데 밭에는 옥수수만 심게 옥수수가 제일 많이 나니까. 논에는 벼만 심게 밀보리 심을 땅이 없어요. 왜 여기서 더 많이 난 걸 심어서 먹어야지? 옥수수도 없는데 어떻게 밀보리 맛있는 걸 먹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옥수수 벼 쌀만 있는데 옥수수 벼도만 뭐예요? 인민군이라는 얘기지. 옥수수 대체를 먹는데 이게 이런 수준에서 밀가루라는 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하다고. 남한에서 그만큼 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뭐가 있을까? 어느 걸 비해야 맞을까? 여기 사람들은 쌀로 귀하다는 걸 뭐 비슷비슷한데 율무도 뭐 그렇게 여기 사람들 그렇게 금덩이로 보는 것 같지 않아. 예, 그 밀가루가 귀하다.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희귀성 때문에 그걸로 만든 빵. 그래서 아주머니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밀가루가 어떻게 묵은 거라도 들어놓은 거라 꽁꽁 싸둔다고. 추석이나 청명이나 이때 만두 할 때는 이 옥수수 가루 만두가 안 돼요. 그런 거 전통 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밀가루로 라면을 만드는 건데, 국수를 만든 건데, 그게 먹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먹어본 것이 18년도에. 그것도 지방에서는 못 먹는데 평양에서 좀 그 저청년이 애국 라면 공장으로 들어온 건데 그 저청년에서 들어가는데 저청년 다 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 먹을 수준이 아니라는 걸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라면을 우리 아버지가 좀 중간 감돼가지고 라면을 가져왔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꼬부랑국수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 그대로. 포장할 것도 없어요. 포장 안 해도 너무 잘 팔리니까. 그 포장지가 아깝다고요. 여하튼 너무 잘 팔리는 거고 그래서 사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닭을 일러가지고 그걸 옥수수 닭알을 팔아가지고서는 옥수수를 해줘.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을 때니까 옥수수 국수를 해도 옥수수
밥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 라면이 맛있으니까 그 계란을 팔아가지고 라면을 사다 먹이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말이에요. 그거 맛있는 건 누가 모르냐고. 계란이 우리가 맛있는 누가 모르냐고. 왜 파냐고. 애들은 잔뜩 컸지 말 같은 애들을 옥수수밥도 없고 옥수수 없어 그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옥수수를 사다 먹어야 하는데 계란 팔아가지고 옥수수 10kg 산다면 이거 라면 살려면 한 킬로도 못 사는데 라면을 사오냐고. 어떻게. 당신 정말 거짓말이면 당신이 밥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싸우시더라고. 그 수준에. 북한 사람들이 평균 수준을 못 먹는 것이 뭐냐면 수준이 낮아가지고 입밥을 못 먹어요. 라면은 그건 말 것도 없고 입밥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리고 옥수수 국수도 있잖아요. 너무 분한 있게 먹는다고. 너무 맛있으니까. 집에 어머니나 아주머니들이 국수 안 누르려고 해요. 빵도 잘 안 하려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옥수수 좀 맛이 없어야 오래 두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라면은 말할 것 없지만 잎쌀밥을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탕을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곡식도 없는데 어떻게 진성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기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나 김성 생일 때 80년대까지는 김성 생일날 돼지 고기를 넣어놔줬는데 주민들 한 세대에 한 킬로 0.5kg 정도인데 다 아주머니들이 여자 어머니들이 얻은 걸 북한에서는 여기는 뭐 고기 떼살 삼겹살 뭐 목살 아유 난 머리 아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떼살하고 그러니까 근육살하고 비계살 두 개를 나눠요. 고기는. 근데 여기 같은 여기는 비계를 떼서야 버리잖아요. 막 기름을 뽑아내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 떼살하고 아주머니들이나 어머니들 가져면 비계를 더 가져가요. 왜냐하면 떼살 맛있는 거 알지만 제한돼 있다고요. 0.5kg, 1kg 딱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마시고 싹 먹어치고 근데 기름덩어리는 갖다가 그래도 분한 있게. 그러니까 불고기를 먹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불고기를 왜 먹냐? 이렇게 귀한 고기를 어떻게 불이다 구워요? 물론 불고기가 맛있죠. 그러나 기름덩어리를 가지고 국 끓여야 돼요. 비계를 조금 썰어가지고 채소 내가지고 분한 있게 오래 두고 먹어야죠. 그래서 그 고기가 조금 들어가도 막 정형한테 설사할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한 킬로 먹게. 여기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고기 먹는 거 이렇게 보면요. 북한 사람들 1년 먹을 고기를 한 끼에 다 먹어치는 것 같더라. 더 먹는 것 같아. 한 3배는 더 먹는 것 같아. 그 수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한에 와가지고 자본주의는 북한에서부터 들은 거죠. 부익부 빈익부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뭐 이래가지고 오니까 그런 게 우리 느껴요. 확실히 그것도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산당이 잘못 얘기하는 거는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은 더 못 살아진다. 이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와서 보니까 경험에서 제가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심도 옛날보다는 더 잘 살아져 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기 여기 임해동 살았다고 하지만 집 잡은 거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거기가 기초생활 탈북자들 배치하는데요. 한국 사람도 어려운 사람 산다는데 내 14층 살았는데 내려다보면요. 승용차예요. 뭐 벤츠나 뭐 그랜저 같은 승용차는 아니지만 티코나 뭐 낮은 준준형 차라도 차가 그냥 자가용이 쭉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해도 그 대남 사업 잘해가지고서는 중앙당에 있었는데 벤츠 있어요. 중앙당 아파트 있어요. 여기보다 더 크긴 하지만 그 자기 집 아닙니다. 자기 차 아닙니다. 은퇴하니까 뭐 개털털이에요. 근데 여긴 다 자기 차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저 못 사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그 중계동이라는 게 여기 성남 여기 임해동 여기 판자촌이던 걸 다 걸고 지금 완전 10억 30억 부자가 됐어. 그 사람들이 뭐 좀 없다 해도 그 영구임대야라도 영구히 살 수 있어요. 북한 중앙당 비서 은퇴하면 전전 근무한다는데 쫓겨가 다니고 자기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 판자촌 사람들이 지금 자연차 타요. 비익비 빈익빈 공산주의 아주 썩이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좀 친북 종북주의자들 이거 잘못 말하는 겁니다. 재벌들 욕하고 부자들 욕하면서 아주 공산당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벌이 아니고 부자들 아니면 이 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국제 경쟁이 해가지고 재벌도 자꾸 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일거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일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 은인이지 어떻게 그게 막스레닌처럼 저거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공산주의라는 그겁니다. 좌파 사상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 얘기지만 부익부 돈 있는 사람 더 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금을 많이 떼면 돼요. 그걸 복시 돌리면은 못 사는 사람들 옛날보다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와서도 저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세상인데 자본주의가 나도 이거 직업 되지 않았냐. 뭐 이런 겁이 나죠. 진짜 그 영구 임대파 제일 어릴 때 아파트 있지만 자유롭긴 하지만 겁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 쪽지가 날아와요. 전기세 내세요. 물세 내세요. 북한에서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몇 푼 안 돼도 그게 무슨 말이든 여긴 자본주의야. 돈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되는 거죠. 무섭죠. 돈 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저는 좀 다른 탈북자하고 달라가지고 국가연구기관에 막 청에 따르잖아요. 농촌경제원에서도 3번 오라 그러죠. 여기 수원농업 시험장에서도 지금 전주에 내려가 있지만 거기서도 오라 그러죠. 제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제가 그때 인생 방향을 잡을 때 왜 내가 이런 공익적인 일, 통일운동, 또 제가 선교사였는데 이 북한 선교, 북한 동포를 이렇게 돕는 대북풍선을 하게 됐냐면요. 어디서 제가 큰 느낌과 한국 사회가 저한테 인간으로 양심을 깨우쳐 준 거죠. 물론 북한이 막 굶어 죽는 그때 상황, 90년대 왔으니까요. 그런 충격도 있는데다가 여기서 또 내 힘을 얻은 게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내가 큰 힘을 얻었다고요.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요. 제가 여기 임해동에서 서울 자주 세미나 다니느라고요.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지하철 기본 요양인데 지하철 타면은요, 그때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 많이 없지 않은 것 같더라. 이게 막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들이 막 휠체어 타고 이거 좀 사달라고 또 공짜로 달라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불쌍해서 이렇게 풍요한 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른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어렵네 해가지고 없는 돈 뭐 1,000원도 좀 주다가 몇 번 주다가 얼굴을 가만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뚱뚱하더라고요. 분명 굶어서 나온 사람 아니야. 너무 먹어서 비만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인데도 또 서울역에도 내가 그 북한 구원 운동하면서 나오니까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술을 먹으려고 싸놓고 먹어요. 정부에서 막 돈을 준다고 그래. 뭐 음식 조금 남는 거 있잖아요. 날짜 가까운 거를 막 갖다 주고, 막 교회에서도 갖다 주고, 시민단체 갖다 주고, 심지어 집도 져주면서 와 살라는데도 아니 난 여기 노숙이 좋아 하고서 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애들 꼴 보기 싫고 아이들도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래요. 인권이래요. 여하튼 그들이 어려움을 이러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 같으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일해야죠. 근데 여기는 저렇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너무 먹어서 지금 너무 술을 먹어서 문제, 멘탈이 나가서 문제지. 내가 여기 와서 300만 원 월급 타고 그거보다는 내가 다 북한에서 그냥 나만의 북한처럼 산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운동을 하자 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것이 이 복지제도 여기에 그 어렵다는 사람 통해서 큰 감동 감화를 받은 겁니다. 내가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대북운동, 선교운동, 이 대북풍선 원조가 된 겁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북한에 비하면은요, 여기가 천국이 저기 북한 지옥입니다. 이거 의다는 사람은요, 북한 가보세요. 아니 가 안 봐도요, 여기 저기요 직접 볼 수 있어요. 여기 임진각에 가게 되면 북한 바라보여요. 강화도에도 가도 되고요. 여기 38선에 있는 그 전망대 가게 되면 북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것이라면요. 저 중국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압록강 두만강에 가서 그대로 보면 돼요.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싸움을 하면요. 저도 옛날에 이래도 초등학교 때 읍인민학교, 서원군인민학교라고 신막인민학교라고 내 씨름 선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 하면 격투기를 잘 봐요. 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또 싸움꾼이었어요. 망나니였어요. 사실 초등학교 전에는. 이렇게 마구 때려가지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요진통을 쳐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북한하고 어찌 보면 이 싸움이나 같죠. 대결이나 같죠. 물론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대결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북한을 하나 놓고서 쩔쩔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말기암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지금 밑살을 이렇게 핵무기 말고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어떤 나라든 간에 기본이 인프라가 있어야 그 발전한 나라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전기. 이게 안 갖춘 나라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날구뛰어도요. 그 날구뛰는 거 다 따져보면 다 사기입니다. 과대 포장하는 거, 꽹가리 친다 그러죠. 깡통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북한 실정을 잠깐 얘기를 하고 저런 나라를 어떻게 대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풍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영상이 2014년, 지금부터 11년 전 인공위성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저렇게 전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평양 하나만 그렇죠. 평양하고 서울하고 비교해보세요. 그게 06천하 같아요.
이게 11년 전 건데 사실은 전기 전략, 전기 없던 건 1970년대부터 그랬어요. 이거 기록된 것만. 이건 인터넷에 좀 있어요. 자, 재작년 거. 여기서 10년 후에 거 한번 봅시다. 이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2024년, 23년 거로 내 알고 있어요. 이건 더 깜깜해, 북한이. 더 어두워졌죠. 10년 전보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번엔 도로 상황 봅시다. 전기라는 기본이 안 된 나라예요. 전기가 그 사회의 인프라 중에 기본의 기본이라면 도로는 그 나라 발전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북한도 도로, 교통 이런 거를 나라의 동맥이라고 그래요. 그 동맥에 피가 흐르냐를 해봅시다. 이게 한국의 경부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거든요. 이게 120km 속도로 달리는 순간에 찍은 겁니다. 우리는 차량을 해볼 수가 없이 많아요. 자, 요 똑같은 순간에 평양 외곽 고속도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게 평양 원산 간, 평양 개성 간 교차로입니다. 바로 평양 외곽이죠. 차 한 대 없습니다. 한 대 내가 찾아보니까 화물차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수준 차이에요. 국력은 경제력과 국방력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력이 곧 국방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 인민, 북한 경제력이 어느 수준이냐?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거 보면 알아요. 달구지를 한국에서는 난 못 봤어요. 지금 북한은 1930년대, 20년대, 한국이 60년대도 저 서달구지 있었지만 그 수준이에요. 그 소를 가만 보세요. 소가 뼈가 아릉아릉해요. 그러니까 달구지 바퀴 보세요. 철바퀴 저거 힘이 없는 데다가 철바퀴 여기 베어링 붙이고 고무 붙여야 되는데 저 보세요. 그러니까 농민들 주민들 보세요. 옷차림이라는 게 저 수준입니다. 이런 경제력을 가져서 여기 4회차예요.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승리 58이라는 변남도 덕천에서 생산하는 승리 58 차량입니다. 여기 연식이 좀 오래긴 하지만요. 북한 대부분 차가 저런 차예요. 그 뒤에 버스는 그건 1번째예요. 북한 차가 아닙니다. 저걸 스타칭 돌리는 수준이 아직. 네. 이게 목탄차예요. 지금. 저 위에 탄 사람 오른쪽이가 그 목탄 통입니다. 불 때서 타는 차예요. 근데 일제가 패망할 당시에 목탄차였어요. 북한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그러겠죠. 목탄차 모는 나라는 그 망할 시점에 간 거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목탄차 모는 사람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 반드시 망합니다. 이미 망한 건데 지금 접수를 안 해서 그렇지. 자, 경제가 이러는데 군인차 한번 봅시다. 그 군사력이 어떤가. 이건 그래도 여군들이 좀 살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군인차거든요. 뒤에 번호가 이렇게 긴 건 군인차예요. 연기 나는 거 보세요. 목탄차입니다. 네, 인민군차가 저 정도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이게 소련제 지스라는 차인데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차가 소련차였습니다. 지금 뭐 중국차로 변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본차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소련제가 군용으로 이미 갖췄기 때문에 소련제에 다 대부분. 이 지스라는 소련제 앞, 뒤 동력이 전달되는 그 진짜 포차인데 저 연기 나는 건 뭡니까? 목탄차라는 소리예요. 인민군이 저렇게 목탄차 타고 서로 전쟁을 하겠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경제력은 꼭 군사력이라고 군사력도 전무해요. 인민군 사진인데 나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나 봤어요. 영화에서. 이 인민군도 저 정도니까 인민들은 얼마 300만에 계속 굶어 죽었다. 사진 하나 더 봅시다. 고전에 건 심각한 병사들이 이건 정상적인 군대들이에요. 그래도 영양실조 안 걸린 군대들인데 가만 보세요.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만 해요. 그치 일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나가는 러시아에 나가는 인민군이 폭풍군단 특수군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근데 얘들 비해서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나간 건 그 특수부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요 정도 수준이라고. 저기 한 줄짜리는 한 3년 복면 2년 정도. 석줄은 한 5년, 통줄은 한 7년, 8년 복면 사람들인데 다 애들 같잖아요. 여기 초등학생만큼도 그 정도예요, 지금. 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남한군 대 북한군의 미군 한번 비교해. 이거는 한때 한 20년 됐네. 물 따라 홍수 때문에 떠내려는 인민군이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잘 먹여가지고 또 북한에서 군복까지 보내가지고 판문점으로 냉겨갈 때 사진이에요. 아주 상징적입니다. 미군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한국군하고도 저 개구리 보니까 한 20년 전 복이죠, 저게. 이게 머리 하나 차이 드는 거예요. 저런 군인들이 넘어가면요. 지금 쟤는 세뇌된 것도 있겠지만 또 가족 걱정도 해가지고 다시 가겠다고 그래서 보내준 건데 사실은 저런 애들 남한을 다 보여줘야 돼요. 미성년자나 같습니다. 왜냐면은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자기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하고 저런 애들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꼭 수용소 가게 돼 있어요. 왜? 남한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너는 변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환영하고 훈장도 알아주고 적지에 갔다가
변절 안 하고 왔다고 환영하는 것 같지만 북한 당국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 얼핏 봐서라도 나만 다 보고 온 놈이야. 그러니까 트집을 어떻게 잡냐면 꼭 이렇게 감시하거나 도청기 해가지고 밀정 붙여놓고 있다가 나만 같다는 소리 딱 한다고요. 야, 뭐 나만 괴뢰군이라더니 나 머리 하나 더 크고 잘 먹어가지고 이 소리 딱 녹음했다 보이비에서. 이 자식이 말이야. 그러고 처형하면 가족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보내는 게 좋은 건데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좀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고. 너 가고 싶은데 한번 가보라고. 탈북자 만나보라고. 그래서 네가 판단해가지고 그래도 가겠다면은 가라. 너 북한에 가 철업을 가서 가겠다면 가라.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된 2명은 처음에는 갈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는 한국에 가겠시오. 왜? 많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저런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다 보여주고 그게 인권이에요. 저 그냥 보내면 저 사람 꼭 망합니다. 네, 보이부가 꼭 체크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과학원에서도 외국에 좀 과학기술 때문에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요.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세상을 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했어요. 이 사람 변절할 수 있다. 보이부에서. 자, 이런 북한 실정을 더 말할 거 없는데 저렇게 인민군도 굶어 죽는 북한을 우리가 한 동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이 남북한이 대출로가 통일이거든요. 지금 남한은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해가지고 건설업, 반도체, 자동차 선진국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 높아지죠. 부동산 올라가죠. 경쟁이 치열하죠. 지금 엎친 데 덮친 하는데 출로가. 그래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지고 지금 300만의 외국 노동자들을 데려다 쓰고 있잖아요. 그 300만 원씩 주는데. 북한 노동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아. 1,000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300만 원이야 100만 원만 줘도 김정일보다도 1000배 이상의 월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00만 줄 거를 100만 주면은 200만이 남잖아요. 자, 인건비 나고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도 좋아지죠. 남한은 남한대로 좋아지죠. 할 거리 얼마면 전 세계 투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꼭 불사해서 구원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악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전쟁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확실히 이깁니다. 핵무기 못 써요. 자기 하나 살라고 만든 거거든요. 김정일 부자가. 그게 못 쓰는 거 겁날 거 없고 북한 내부에서 깨달게 되면은 그거 못 쓰게 하고 오히려 그거 쓰려다가 오히려 죽어버릴 거예요. 자, 대북 정책을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통일 정책, 북한군 운동이든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하려면은 통일이 유일한 출로인데, 자, 그래서 대북 정책을 세우고 통일부도 있고 지금 군사예산 쓰고 하는 돈을 쓰는데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을 변화시키려면은 저 김부자, 김정은 3대 세습만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신정 정권, 신이라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짓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해요. 일제를 쥐가 타도해서 나라를 독립시켰고 백산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김정일은 거기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운영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대북 전략에서 북한이라는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고 그래야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백전백승보다도 더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또 싸우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고서는 정문을 뜰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산권이 증명된 겁니다. 소련이 미국이 침략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중국이 등서평이 소련이 공격해서 무너졌습니까? 그거 변화했습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북한도 평화통일, 우리 전쟁하면 안 되죠. 같은 동지에 더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주가 떨어지고 또 그래도 피가 좀 흐른다고요. 북한 사람은 더 많이 죽겠지만 그래도 동족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평화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평화통일 방법을 꼭 김부자 3대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정 정권입니다. 황정의 비서는 왕조 세습 정권인데 맞긴 하지만 정확한 대리입니다. 왕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신정 정권입니다. 그거는 헌법 외에 당의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외에 진짜 헌법은 당의 10대 원칙인데 거기에 수령님이 신조와 신격화하고 그 말씀을 무조건성 절대성으로 받들라. 신입니다. 그 신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하고 대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보여줬고 이 자체를 분석해 보세요. 신인데 어떻게 오류를 인정을 합니까? 그것도 거짓말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방향을 오자.
신외, 저 신정하는 외 밑에 북한 주민들, 뭐 꼭 주민이라니까 그냥 노동자는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김부자 외에 모든 간부들 포함 북한 주민들. 여기에 방향을 돌려야죠.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힘? 알아야 힘이 나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삐라를 받기 때문에 그 충성 문자가 샹하고 왔습니다. 북한 김부자 외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요. 물론 간부들 많이 알아요. 그런데 밑에가 깨나요? 어떻게 눈치채서 해야 되겠는데 밑에가 너무 무지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을 향한, 그러니까 김부자 외에 북한 사람들을 향한 정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향한 사람들한테 무기를 갖다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도 자극되는 게 안 돼요.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소련이 그래서 무너져요. 소련이 무너졌을 때 소련의 최고학자인 그분은 김성대학도 나오고 레닌그라드 나온 소련도 살아보고 북한도 경험해보고 온 국민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소련 붕괴는 라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 경험자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북한은 그거 알아가지고 라저 그래서 없앤 겁니다. 인터넷에서 죽어도 안 열어요. 행복이 너무 높죠? 라저하고 인터넷 절대 안 엽니다. 왜요? 거짓말 우상이 무너지니까. 거짓 우상이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김부자 외에 북한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드론 띄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전쟁입니다. 풍선은 이건 평화적 수단입니다. 풍선으로 라디오 방송. 사실 라디오 방송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라디오까지 달아서 풍선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사람은 방송만 하지 풍선으로는 라디오도 안 보내, 삐라도 안 보내요. 라디오가 없다는데요. 인터넷 막아놨다는데요. 라디오 왜 없느냐? 삼방송, 유선방송에 당국 것만 딱 듣게 돼요. 북한이 어떤 나라라고 외부 소식 들어올까봐 무너질까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폐쇄가 특징이에요. 그 다음 수령 우상화가 신정시킨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폐쇄하고 우상화가 특징이니까 그것도 거짓말을 맺는 거예요. 전략이 뭡니까? 폐쇄를 뚫어가지고 이 우상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전략이에요. 여기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김부자한테 매달린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향해서 폐쇄를 뚫고 들어가는 게 풍선이로구나. 이거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열이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 추적, 소리 추적, 육안 추적이 안 돼요. 5,000m 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스텔스 기기입니다. 아주 싼 10만 원밖에 안 되면 3만 자, 세계 군을 도포시키는 삐라를 걸 수 있는 개발한 그거예요. 비행기 한 대만 해도 지금 막 5천억, 천억이 막 넘어가요. 이거는 10만 원 가지고 세계 군을 뿌릴 수 있어요. 전투기는, 무기는 전쟁 때 쓰는 거지 이건 평화시에 쓸 수도 없어요. 낭비나 하지. 이건 평화시에도 싸게 쓸 수 있어요. 풍선은 그 자체가 또 구제물자예요. 비닐 있잖아요. 한 11m, 12m인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창문에 유리가 없어가지고 비옷도 만들어 쓰고 애 귀저귀도 만들고 너무 좋아한다고요. 하나 버릴 거 없고 싸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북한의 특징은 폐쇄예요. 라디오 인터넷에 없는 유일한 나라니까 그 근간에 그 신정이다. 세상에 인간인 수령을 신화시킨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없습니다. 알라 해도 내 위에 알라라고 하지 자기 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뚫어가지고 거짓 우상을 신정을 까발키는 거예요. 여기 대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뚫으려니까 풍선밖에 없는 거예요. 라디오 달아서 우리 라디오 방송도 효과가 있게 하고 삐라 달아서 직접 보게 하고 USB 들어가지고 영상 삐라가 되게 만들고 이 디지털 삐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정치적으로 뭐 저음은 안 보내고 했다 말았다 좌파 같다 싫어하니까 못하고 야 내가 연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해냈습니다. 2003년 시작해서 2005년 3년 연구해가지고 지금 20년 날리고 있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오해를 해요. 이 사기꾼들 때문에요. 제걸 보고 가지고 떠드는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우선 왜 사기꾼이 나면 함부로 남을 욕을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 보여줄게요. 이거 하려면은요, 그 수소라는 풍선세, 거기 불에 가장 잘 타고 압축성 180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법치사에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가스 안전 자격증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하는 건 다 사기꾼입니다. 불법자예요. 그 다음에 풍선을 개발한 건 제가 특허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중에 알려진 거, 언론에 알려진 거 전부는 잘못 만든 겁니다. 실개에서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전부에서 뺑뺑 묶어요. 거기다 부어 쓰고 이건 전부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수당 하태경 의원이 경찰청 조사자료하고 기상청 조사자료 근거해가지고 전부 남한에 떨어지고 바람 안 뿌린 거는 이 떠드는 단체다. 제일 잘 알려진 나보다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탈북자 하나.
말 안 해도 잘할 겁니다. 합의상도 받고 대국민 사기입니다. 얘 때문에 몽땅 다 지금 남북관계 가지고 지금 남북 회담사에서 폭파되고 계속 주민들이 지금 싫어하고 걔는 우정 싸운다고요. 제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주민들하고? 내가 딱 떠들면 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좋은 대북 진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대출로가 열리는 이런 대북 전략의 핵심적인 운동이 이렇게 왜곡되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기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도 이 방송에서 정확히 저를 청해서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심리전이기 때문에 조용히 합니다. 우린 어른생활 왼손을 머리에 하게 해요. 절대 주민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담배 피워서 조용히 하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대북 풍선은 진짜 북한 동포를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적경지의 주민들이 풍선 때문에 우린 불안하고 생업이 지장이 있고 정말 나쁘다. 여러분 그 불안과 생업이 지장과 관광객 끊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북한 당국이 도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요. 대북풍선을 통해서 북한 스님들이 깨어가지고 소련처럼 서로 알아서 붕괴되고 중국처럼 자체를 개방하게 되면 그 악의 근원이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국경 주민들은 안전과 평화와 관광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통일되면은 국경지대가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겁니다. 파주, 강화, 연천 지역에는 통일되면 반드시 개성이 통일수도가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있던 개성입니다. 평양 통일수도하다 보면 남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또 서울 하자게 되면 북한 사람들 우리가 이등국민이야? 그러나 개성하자면 북한 땅인데 북한 사람 쌓는 걸로 되잖아요. 파주, 강화도, 연천, 철원 사람들 금강산 다 개발되죠. 관광객 다 여러분들 정말 이 운동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땅값 올라가고요. 가장 핫한 지역에 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울 거는요. 그 떠들고 가는 사람 정말 이건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언론도 이런 사람들 자꾸 진짜인 줄 알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않고 자꾸 언론 보다는 이게 언론의 문제입니다. 우리 진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것도 같이 보내줘야죠. 이 방송이 지금 절청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기회를 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평화적인 운동이고요. 정말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 대한민국, 남한도 잘 살아가는, 남북한이 잘 살아가는 제2의 한강의 기적. 나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정말 한반도 진짜 제2의 대동강 기적, 한강의 기적이 합쳐진 대출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되는데 뭐 그렇게 무기 만들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걸 비유하는 거 하나 더 간단히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어렵게 설명해서 제가 그 만화가 있어요. 최홍만 같은 큰 진짜 골리앗 같은 장사가 있어. 근데 어린애하고 지금 이 담녹소는 닭털 넘기는 내기를 있어요. 근데 최홍만 같은 힘이 센 사람, 키 큰 사람이 그냥 쉽게 집어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잠수함도 말해야 되고 항공모함도 만들어야 되고 뭐 우리 전투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북한을 압도해야 된다. 물론 압도되는 것 같지만 안 넘어가잖아요, 북한이 지금. 근데 어린아이가 닥터를 넘는데 안 넘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넘어가. 북한하고 김정은 3대 세수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저 어렵게 북한 그런 하는데 어린아이가 손바닥에 이렇게 닥터를 넣고 후 하고 불어넘겼어요. 닥터 우리 풍선입니다. 농업용 비닐입니다. 이 종이 비닐 인생 이게 돈이 얼마 드니까 푹 넘기면 돼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 김정일이 백천에서 안 태어났구만. 김일성은 뭐 소련 군대에다 와서 총 한 방 안 쏘고 미국이 오히려 해방시켰네. 아니 전쟁의 참혹은 김일성이 했구만. 아니 그 3대 배뚱땡이 준호이 뭐 잘나는 게 있어. 중학교도 뭐 준호이 무슨 군사학교 나왔어. 뭐 사회생활을 했어. 30살짜리가 뭐 한다고 큰소리 치고 할아버지들 앞에서 큰소리 치고 있어. 이야 이거 잘못됐구만. 한두 사람이 알아야 다 알아보세요. 무너지죠. 누가 만세 불러요. 에? 남을 공격하라고 하면 보당 부르는 사람은 북한 사람 아니에요. 총 쏘는 것도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깨보세요. 김정일 제거하는 게 낫지. 예? 여기 잘못이 뭐가 있어요? 미국은 해방의 은인인데. 이렇게 쉬운 거예요. 닭털 넘기면 되는 게 후 하고. 근데 이걸 몰라요. 여기 기라성 같은 미국 대북 정책 무슨 일본 무슨 대한민국은 뭐 통일부도 엄청 수천억을 써요. 밤낮 김정은 만나는 연구만 하지. 그 북한 주민들 깨닫게 해서 삐란장 날리자고 오히려 삐란 못하게 하려고 그냥 통일부는 해체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요. 살겠다고 너무 탈북자 잡아서 몰래 잡아당기지 않나.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도 막 불태워 죽였어, 북한이. 그래도 뭐 감추려고 그러고 월북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감추고 말해. 네? 쌍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북한 김정은하고 된대. 어디 가서 트럼프 대통령님 됩니다. 전략이 없으니까. 난 뭐 정북 좌파 욕하고 싶지 않아. 전략이 없다. 머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돼요?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게 내가 얘기한 겁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권 미워서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특등모절이라고 했어요. 그 김여정이랑 폭파시키고 지금 금강산 거 지금 다 뜯어가죠. 개성공단 거 다 뜯어갑니다 지금. 그런 악의 아무리 매달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3세 세습적 김정은 정권하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라도 정권이 되잖아. 이 윤석열 정권도 똑같았어요. 들었는데 무슨 대담한 담대한 통일 정책 해가지고 북한하고 공존하는데 어떻게 공존이 돼? 대화도 안 된다는데. 정북 좌파하고도 안 와갔다는 게 북한이에요. 딴 나라로 살자. 그런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 윤석열 정권도 똑같아. 대북 정책 고리 없어요. 북한 말로 전략이 없어. 철학이 없어. 북한 주민들 정의한장 날리는 걸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난 무슨 그 머리들이 계엄령에서 될 일이에요. 아니 난 좀 계엄령 할 그 정도라면 전 북한 김정일 한번 적쳐버리겠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전략이 없다고. 너무 단순한 건데 썰은 역사가 보여졌고 공산 역사가 보여지고 중국 베트남이 다 자체에서 깨달아가고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개혁 개방 되니까 그래 된 거예요. 개혁 개방을 북한은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방을 안 하니까 풍선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군사훈련도 하지 말지 뭐. 북한이 미군 나가라면 내보내시지 뭐.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스텔키스 그것도 사오지 말고 어디까지 들어줄 거예요? 아마 잡아먹일 때까지 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 겪고도 모르겠어요. 할 건 해야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조용히 하면 된다는데요. 아무 문제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면 저 무서운 놈을 아예 없애면 영원히 평안해 안전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저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자꾸 대풍선을 자꾸 불안을 일으키고 남북강 해치고 적격 주민들도 안전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안전하게 만드는 거고 영원히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영원히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고의 지금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 파견한 건데 북한이 해외에 이렇게 파견한 건 처음이에요. 저렇게 많은 수가요. 그 북한이 한마디로 궁지에 몰렸어요.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하. 어떤 분들은 뭐 러시아에서 뭐 기술, 군사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켓, 대륙간 로켓 진입 기술이 없어서 그런다. 진입 기술이라는 게 그 재질입니다. 앞에. 재질인데 그 기술 가르쳐줘도 북한은 못합니다. 재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료만 주는 거죠. 끊으면 또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북한의 기술이라는 게 자동차 트랙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1958년 생산됐어요. 썰은째 뜯어 고쳐가지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전 세계 팔아먹는 거고 북한은 아야 뭐 지금 목탄차 타고 다니는 형편 됐고요.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헬기도 68년도에 처음 생산했어요. 우뚜반병이라는 양날개 복엽기라고 있죠. 썰연째 우뚜바하고 썰연째 실이라는 그 따서 김쌤 명령하니까 하긴 했어요. 과학자들이 참 고생스럽죠. 하라니까 한 건데 다 어디서 문제냐면요. 모방해서 설계해서 붙이면 돼요. 뜨기도 떠요. 어디서 안 되냐? 이 재질이 문제예요. 이 재질. 그 다음에 열 처리 기술입니다. 똑같은 재질에도 열 처리가 다르면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게 또 끊기도 있고. 이거를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사와야 되는데 폐쇄하니까 가질 수 없고 돈도 없고. 이게 해서 헬기가 올라가다 이 곡축 있죠? 비행기 뿌르뿌르. 이게 떡 부러져서 그 과학자가 죽었대. 우리 반도체공학부 학부장이었어요. 김치공대 갔을 때요.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시도는 농업도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종자가 미국 수준이에요. 근데 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은 시스템 바꾸기 전에는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경제 절대 안 됩니다. 공정영역 안 돼요.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망하도록 그냥 해놓고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도 IMF 동의에서 체력 개선한다며 망할 건 망하고 살아남을 건 살아야 그건 살아가는 거죠.
예, 이런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군사적으로 조금 도움 받는 건데 기본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북한 청년들이 현대 기술 앞에서 폭풍문장에 아무 날뛰어도 이 무인기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겨우 잡힌 거는 딱 두 사람이에요, 지금 생포된 사람. 내가 북한군 파병됐을 때 우크라이나 여기 한국 대사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건의를 했고요.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 실정을 잘하니까 저 얼마나 불쌍하냐. 저 개죽음 당하는데 우리가 삐라 같은 거나 방송 불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다 돌려오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도 개입하기 싫고 러시아 관계도 있어가지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참 웃기는 나라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뭐 이번에 트럼프한테 지금 팽당했는데 그분이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군을 잡으면은 우리 포로 교환할 때 그 숫자를 채워서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 보내겠다. 이게 서탐 대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군 쪽에서 지금 저절로 항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상당해가지고 정신 이런 거 딱 두 사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에서는 원래 포로병이면은 반역자로 본다고. 자포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보는 데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잡히면은 항복해봤자 포로 냉긴다는데 자살하는 게 낫잖아? 자포하는 게 낫잖아? 이렇게 돼서 지금 항복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도 가고 뭐 누구도 가고 언론도 간다는데 좀 이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죠. 이 탈북자들이 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대북비라 그러는 사람이 20년 동안 심리전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얘기하기 좀 전달하라고. 저 사람들 싸우지 않고 우리 국민 아니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 무인기 시대에 그 총 들고 더불어 걸어다녀가지고 싸우는 군대인데 인민군이라는 것이 러시아 군인들이 뭐 세계 최고라더니 그들이 너무 죽어 자빠져가지고 안 나가겠다니까 대신 북한군들 보내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탈북자들 강성하고 삐라뿌리게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해요. 너무 비극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겨우 부상당해서 얼거리 한 명, 세 명이었는데 하나는 하루 만에 죽었죠. 완전히 너무 심각해서 사실 항복한 포로가 없어요. 자절로 항복한 사람 없다고. 이 정도를 맞는 거는 남북한 지금 통일 정책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강력히 못 얘기해요, 우리 정부가. 당신들 우리도 그래도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 그거 뭐, 싸우지 않게 하는 게, 당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죽잖냐,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그 피 터지게 싸울 게 있냐? 저들을 다 오게 되면 러시아들도 꼼짝 못 하겠는데, 이걸 안 해. 우리 정부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여기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병사들은 수만 명이 죽고 굶주리 있고, 온 국민이 지금 토탄에 빠져 있는데, 여기 와서 여자 만나러 가라면 어느새 갔을 거야. 이거 얘기해도 나 한 번 찾는 적이 없어요. 대북 풍선 심리전을 20년엔 탈북자인데도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정이에요. 저러니까 지금 미국도 답답한 거야. 저거 언제까지 도와주겠냐 이거야. 엿먹을 만하다고요. 지금 이제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심리전이라는 건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가야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로. 이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엘리트 과학자로 살던 북한의 삶에서 최초 탈북자 타이틀을 갖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북한에서 쭉 자라가지고 항해대에서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지 저동으로 평양시 근교인 평안남도 은산군이라는 데 갔죠.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의 강력한 지도도 있고 또 저 자신도 그걸 받아들여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구원 쪽으로 2등의 성적으로 제가 북한은 수능시험 비슷하게 거기도 1등, 2등 쭉 갈라가지고 높은 점수는 중앙대학 간다. 중앙은 평양에 있는 거예요. 대체로 전국에 하나 있는 거. 대체로 평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가고 그다음 지방대학 간다. 그래도 점수 안 되는 건 못 가는 거고. 근데 내가 2등이었고 1등의 친구가 문영철이라고 제 친구였거든요. 근데 걔는 김책공업대학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김성대학 간다고 그랬고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에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토대라는 게 있어요. 가정 성분. 정치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거든요. 북한이 좋다고 해서 6.25 때 올라간 남로당원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걸 환영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는 남쪽에서 왔다고 차별을 한다고. 문건상 갈 수가 없는 거로 해가지고 김성대학은 못 갔죠. 대신 막 선생님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저 이민복 학생처럼 공부 잘하면 중앙대학 보내준다고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후대 학생들한테 우리 거짓말한 걸 되지 않냐. 들고 일어나니까 뒤늦게 김책공업대학을 가게 됐어요. 김책공업대학은 북한에서 그때 당시나 지금도 그렇긴 한데 최고의 기술대학입니다. 여기 서울대학이라고 할까요? 포항공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최고의 기술대학입니다. 거기에
학부 중에서 가장 핵심 학부가 핵물리학부하고 반도체 공학부입니다. 그 다음에 야군공학부, 건설학부, 뭐 선박공학부 있는데 제가 공부 좀 해서 그런지 하여튼 반도체 공학부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을 다 이룬 거로 됐었죠. 근데 역시 이 성분이라는 거는 그 과학기술대학에서도 그 적용돼, 중앙대학에는 중앙당 비준이 돼야 되거든요. 남 출신은 안 되는 걸 데려가지고 할 수 없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자공학을 하려고 했던 그 전자공학의 핵심인 반도체공학, 그게 1974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197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그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어찌 보면요, 그 앞으로의 계획을 다 국가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다 투자를 한다고요. 그때 벌써 했다고요. 심지어 그때 대학 갔을 때 보니까 반도체 공장에는 다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비밀로 우리 반도체 공학부 학생들만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남한이 일본을 제끼고 지금 전 세계 1등을 다투는 메모리 분야에서요. 근데 그때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야, 일본 전장학 보고서는 우리는 죽어도 못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걸 따라잡은 거 보고서는 참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진짜 북한 말대로 주체의식을 깨닫는데,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터대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지방에 내려오면서 그 평안도 은산군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농업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전문 대학이나 갔죠. 그거 하니까 중앙대학에서 시험 치고 왔다고 그냥 받더라고요. 수준 있다. 그래서 농업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억지로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김일성이가 74년도 그때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는 공산주의라는 말은 없는데 김일성의 수령님이, 하늘 같은 수령님이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거든요. 북한 사람은 세뇌되어 있어요. 많이 배울수록 세뇌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령님이 쌀은 공산주의라니까 아, 이것도 중요하다. 항상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5년간인가 북한에 포로병으로 끌려가지고 다시 탈북해온 조창호 중인가 그분이 한 말이 있죠. 북한에서 가장 느낀 점이 뭐냐? 그냥 배고픈 거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 이 배고픈 걸 해결하는 게 공산주의 되는 거다 해가지고 농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기계학과 나왔고 또 과학원에 들어가가지고 토양학연구소, 밭작물연구소, 거기서 청년비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죠. 뭐 머리도 나쁘진 것도 없지만 여하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뭐 머리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보다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비서까지 했는데 그건 진짜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당 비서의 후비이고 그것만 되면 그냥 처녀들이 줄을 쭉 세도 뭐 가릴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재미가 없더라고요. 꼭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아무리 높아도 출세한다 해도 군, 당 지도원 정도, 군당 비서는 어림도 없고 그 밑에 지도원 정도는 할 정도 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토대가 결정을 해요, 북한에서는. 그 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한 게 공산주의인데 불평등을 가장 해놓은 게 공산주의예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로봇 같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재미도 없고 또 내가 출세해봤자 한 게 지도원밖에 못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과학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농업 과학을 하는 거예요. 과학원 연구를 하고 말자. 그때는 대학을 나오고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때 전문학교만 나왔을 테니까 남포농업대학을 했습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 남포농대에 갔죠. 갔는데 또 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집안이 터대 안 되는 그때 알았어요. 지방대학 실력 최고인데도. 근데 거기 대학 당비서가 당신은 과학원에 다녔고 내가 그때 검정으로도 다녔어요. 또 조금 다니다가 대학 갔거든요. 그걸 다 보더니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 대한 수련 교실도 있는데 대학 공부할 것도 없다. 너 수준이면 대학생보다 훨씬 낫고 대학 교수처럼 받아들이겠다 해서 대학 연구소 직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받아들이는 거는 터대를 따지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은 그 문건이 있어가지고 터대를 따지는 그걸 알아가지고 저서 연구원을 직접 받아들인 거예요. 남포농대. 그래서 거기서 간척지라고 있어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걸 여기서 북한에서 간석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간척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강한 벼종자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속이 있는 데서 강한 벼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연구하다가 과학 연구는 과학원이 훨씬 나아요. 이런 모든 지원 받는 거나
대우가. 그래서 다시 제가 국가과학원에 다시 왔죠. 그래서 다시 온 거는 북한에서 주식은 남한은 쌀이지만요. 거기서는 옥수수입니다. 뭐 쌀이 맛있는 건 알지만요. 쌀 먹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주식이 됐고 사실 또 논보다 밭이 좀 더 많아요. 그런 사정에서 내가 옥수수 용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게 맞겠다. 종조가 결정적인 거거든요. 남한도 통일교류 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박정희 때 딱 풀었다고 70년도 같아요. 70년 초반에요. 북한도 똑같이 그런 방향은 다 해요.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옥수수 용소에 들어가서 연구 사업을 했죠. 근데 북한도 옥수수는 남한보다 앞서 있어요. 내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톤은 한 헥타르당 10톤은 나는데 농민들 주면은 지금 10% 1톤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갔어요. 도와줄라. 알아보니까 종자가 나쁜 게 아니라 땅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남한 1인당 기준을 보면은 남한보다 2배나 경지 면적이 많습니다. 경지 면적은 200만 정도 되는데요. 남한은 한 150년, 더 커요.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5천만이고 북한은 뭐 2천만, 2,500만이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2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 사람보다. 근데 여기는 살 빼기 하고 있고 북한은 굶어 죽을 정도인데 그게 모순인 거죠. 저도 그때 다른 건 몰랐지만 경지 면적도 있고 옥수수 종다 좋은데 왜 안 되냐. 그래서 그 농민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 집단농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농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개인 텃밭보라고. 얼마나 잘 되냐. 저 그때 김정숙군이라는 데 나가 있었는데 그 맞은편이가 압록강인데 그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은 등서평 정책해가지고 개인 농하거든요. 저거 보라고. 중국 땅은 잘 되고 우리가 기후가 차이가 뭐가 나냐. 땅도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학자는 말로 하는 게 과학자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게 과학자예요. 이 데이터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봤다고요. 개인 농하고 집단 농하고 몇 배 올라간 것 같아요. 한 20년, 10년 연구해야 기존 품종보다 1%, 2%만 올려도 큰 발명이거든요. 종자 연구하는 데서. 근데 경영 정책,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는 그 정책 하나 바꿔서 실험을 해보니까요 700% 올라가더라고요. 낮게 잡아서 500%, 700%.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경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되게끔 집단농을 개인화 공산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화시키면 된다. 그 실험 자료를 그때는 정치를 잘 모르고 그냥 수령님이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이 밥에 고기 주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 이 수령님이 이걸 아시면은 정말 너 애국자고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전체 인민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공산주의로 빨리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수령님을 믿고서는 편지를 썼어요. 그것은 제1호 편지라고 그래요. 그 김일성 부작품 1자부터 1호 행사 편지, 1호 편지. 중앙당 1호 편지라는 건데 그걸 보냈는데 석 달 만에 해답이 온 것이요. 이색사상, 반동사상인 거예요. 공산 집단화인데 이건 개인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경제리얼이거든요. 난 정치는 몰랐지만 여하튼 그렇게 식으로 했는데 잡아가려다가 너무 순수한 청년이 그때 과거에서 제가 제일 젊었어요. 제일 젊고 제일 많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천재가 아니면 바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막 너무 남들은 3개의 국가과제인데 난 27개를 연구에 치유를 할 정도였거든요. 뭐 젊었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막 연구원들이 막 질투할 정도로 저 자식 때문에 말이야. 우리 3개 하는데 저 새끼 27개 해가지고 그 연구과제는 잔뜩 싸고 우리 욕만 처먹는다고 신세할 정도. 여하튼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그 반응이 저를 반역의 길로 어찌 보면 간 거나 같아요. 진실을 쫓아가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제가 자폐는 안 갔는데요. 너무 젊은 연구사가 열심히 술, 담배도 안 하죠. 연희질도 안 하죠. 오직 연구밖에 없는데 기력이 다 있는 거예요. 일기장도 다 있어요. 이번에 그 일기장 내가 탈북해온 다음에 10년 만에 한국에 가져왔거든요. 이게 세계적 기록물로 돼가지고요. 이번 후보연구소에서 이게 가져갔어요. 장개석 총통 일기장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된 거예요. 그 폐쇄사회에서 인텔이가 쓴 일기장을 북한 연구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그 일기장을 쓰고 또 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연구사업소 줬대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자폐는 안 갔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 하니까 과학자는 과학 연구만 하라고.
그건 정치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과학을 해서 뭐합니까? 이 생산이 도입돼가지고 인류가, 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이거 겨우 잡혀가지 않아서 죽지 않은 거 다행인 거고, 오히려. 전체 인민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반동사상으로 도입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자꾸 연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발명증을 100개, 내 33가지 연구한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33가지 연구를 12,000명의 그 전략하는 그런 연구된 거 있어요. 그건 공업적인 얘기인데요. 나는 어디다 집어던지면 그때 그 동원 갔을 때인데 공업 분야에 그 작업 동원도 많아요. 뭐 젊은 연구사라고 막 동원시킨다는데. 그래서 내가 기계 보고서는 물론 농기과나 아기때 기계를 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12,000명의 한 달에 12,000명의 노동력을 전략하는 기술 3가지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그 돈을 따지면 한국으로 보면 한국이 350만이 월급이거든요. 평균 월급이. 그걸로 12,000 그하면 32억 한 달에. 1년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게 반동이라고 그러지 않나? 아니 도입도 되지 않나? 무슨 의미로 내가 열정이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 해도 그 김일성 부자가 나쁜지 북한 사회가 나쁜지를 몰랐다고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한 것이 참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그 중앙당에서 내려와가지고 너희 정치야, 이 개인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넌 과학 연구만 하고. 젊은 놈이 말이야. 너 그러다 죽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회의했었는데 그 사람 간 다음에 출장을 내간 것이 어디를 갔냐면 남한하고 가까운, 북한은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남조선 가까운 강원도 철원에 온 거예요. 남한도 지금 철원 있죠? 북한도 철원 있습니다. 북한은 고성이 있고 여기 고성이 있고요. 북한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철원 대전이라는데 오니까 10km도 안 돼. 5km밖에 안 돼요. 남선 방송도 대북 방송 막 들어오고 비라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비라 안 볼 것 같죠? 더 봐요. 보지 말라면 더 봐요. 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궁금하냐면 북한 사람은요. 라디오 못 듣는 유일한 나라예요. 북한. 인터넷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여기 지금 저 인터넷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카카오에서 뭐 몇 분 끊어졌다고 난리가 났댔죠. 난리가 나. 남한 사람 같은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야. 북한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외부생을 알고 싶겠어요. 특히 남조선 사람, 우리 같은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론 듣는 거는 전부 헐벗고 굶주린 이야기만 듣는데 정말 그런지 뭐 많은 것 같은데 망하진 않고 자 하여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장을 열이나 연기하고서 내가 봤다는데요. 그 속에서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남북 분단의 원인인 이 6.25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 싸웠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한 1,000만의 이상자가 생겼죠. 한 300만이 죽었죠. 온 강토가 초토화됐죠. 뭐 외세가 일본이 뭐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남조선과 특히 미국 놈이 일으켰다고 우리는 선전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다고요. 그래서 그 판문점 도끼 사건도 그래서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거예요. 그 증오심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도끼로 찍어 죽여요? 미국 놈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도끼로 찍어 죽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는 세뇌를 받았는데 남선 B를 보니까 와, 이 전쟁 원인이 미국이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일으켰다는 걸 알은 거예요.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고 느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나. 그러니까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가 실험엔 700%, 500% 올라가는 이런 좋은 것도 그 인민들 말은 거짓말로 인민들을 위해서 한평생 입 앞에 곡 준다고 거짓말 새기면서 사실은 자기 통치, 개인농하면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배부르면은 민주주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놈이 공산주의 그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는 게 정권 유지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철전지 원시라 김일성이가 나라를 해방시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전지 원시는 미국이 원자탄으로 일본을 무찌른 거 아니에요. 김일성은 처음방 써지도 못하고 소련 군대에다 온 거예요. 소련 앞잡이지 뭐. 주체사란 소리는요. 하도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소련의 괴뢰니까 진짜 괴뢰. 이승만 괴뢰? 이승만은 미국은 콧대기 잡고 와요.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틈만 나가지고 지금 진짜 막 개업의 도토리 신세로 쫓겨나는 건데 이승만도 그때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미국만 알죠. 미국 최고의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나왔죠. 미국 실정하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 사람이 이승만이 진짜 주체였죠. 김일성은 완전히 스탈린 앞잡이로 가고 이놈 시켜 33살짜리 시킨 거거든요. 대학도 뭐 중학교 2학년 중퇴생입니다. 그러니까 마적질이라는 뭐 빨치산 투쟁이라는 게 마적질이죠. 그게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해수령님을
우상화했어도 우상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탄 마귀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마귀 악마인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좋은 거 알려주면은 아니 민들고 도입하면 되는데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건 내가 연구한 것도 얼마나 힘들게 했게요. 알고 보니까 또 뭐 우린 연애도 걸지 말라고 그래 놓고 말이에요. 대학 때 연애 그러면 아예 퇴학시켰어요. 중학교 연애하면 그건 사람 새끼 아닌 거로 보고 그렇게 쥐는 뭐 여자 관계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손녀뻘 된 여자하고 간호사하고 또 애 낳고 돌아가고 김성은 말이에요. 그 김정일이는 뭐 그냥 5살 연상인 12살 된 딸 있는 그 유부녀 배우 성예림하고 막 부화해가지고 뭐 애 낳고 김정남이 김정일한테 2017년 죽었죠. 또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이 이런 방향이 민민들한테는 이렇게 연애도 못 걸게 하고 옥수수도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들어 놓고 쥐는 완전히 삼천동네에다가 지 마음대로 하고 저 하나 너무 살쪄가지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런 걸 보고서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여기 안 나가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한국처럼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말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남한으로 탈북해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북을 했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고만 또 잡혀가지고요. 또 넘어갔다 기적적으로 다시 석방돼가지고 하도 충성해가지고 다시 재탈북했다고요. 왜 재탈북해? 이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탈북해가지고 또 4월 동안 시험 쳐서 강 따라 흘러가지고 중국에는 그때 한국 대사관이 없었어요. 있어도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소련에 대사관이 있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흘러서 이렇게 4월 동안 헤엄쳐서 내려가가지고 소련에 가가지고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95년 꼭 제가 30년 됐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여기 이 방송국에 있는 이 분당 임해동에 내가 배치받아서 있었던 겁니다. 끝난 다음에 그 장소 가본다는 얘기 그겁니다. 거기다 기념식수 된 거 있어요. 그 내천 공원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왔고 와서도 제가 여기 국가연구원이었으니 특히 농업 분야는 지금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농촌경제연구원 수원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전문 농업연구원이죠. 여러 차례 오라고 3번씩이나 오라고 했는데요. 뭘 연구해야 됩니까? 북한 농업을 연구하라 해서 되게 그랬어요. 연구할 거 없습니다. 중국처럼 개인 농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난 뭘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월급 300만 원 준대요. 30년 전에 300만 원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내 몸은 100번 갔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하늘이 살린 거예요. 그 살아온 역사도 그렇고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북한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여기서 굶어 죽느냐? 여기는 노숙자도 절대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더라고. 진짜 뭐 노숙자들도 술을 너무 마셔서 문제돼. 술 한번 먹기가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날도 못 먹는 걸 노숙자는 왜 노숙자냐? 멘탈이 나가서 노숙자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런 좋은 세상에서 내가 돈 벌겠다고 그러겠냐? 나 하나 안락을 찾다 일 말겠냐. 그래서 내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 진리 소식을 보내줘야겠다. 내가 삐라를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인으로서 탈북사에서 최초로 대북 풍선을 특허를 냈고요. 발견한 원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북한 동포를 어떻게 직접 도와요? 폐쇄를 저렇게 해놨는데. 이 풍선을 통해서는 삐라로는 완전히 정보를 보낼 수 있고 진리를 보낼 수 있고 US도 와서 또 영상 정보 보낼 수 있고 뭐 약을 달으면 약구제, 음식 달면 음식구제, 의료 달면 의료구제. 직접 도울 수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연구해내야 된다. 물론 정부가 했지만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되면 2000년부터 중단하더라고요. 첫 정상회담. 김정일, 김대중 정상회담 때 딱 중지했어요. 김정일 요구가 그거였어요. 정상회담 해줄게. 대북방송하고 삐라 뿌리지 마. 이 정치예요. 이렇게 겉들어주고서는. 지금도 뭐 했다 안 했다. 지금 안 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거 민간에서 하자. 민주사회에서는 민간이 할 수 있으니까. 연구하자. 정부가 주는 거 기술자서 뭐 주지도 않지만요. 줘도 못해요.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짜리 우리 탈북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거. 싸게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도로에서 꽃 피는 건데 저는 공학 박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와 저한테 진짜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3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낮춰서 가는 걸 연구했죠. 그 연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과학자라니까 조금 해설을 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유명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은 사람 안에 컴퓨터를 만든 사람 안에 자기가 프로들을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프로들을 마이크로소프트로 체계화한 거 아니에요. 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 방법은 거예요. 있는 부품을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 새로 알게 되면 생산 시스템 만들면 돈 거기 투자 들어가거든요. 이미 있는 걸 활용하는 방법을 저도 연구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타이머 같은 거는 선풍기 타이머를
있는 거니까 싼 거 아니에요. 그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 풍선은 고무가 아니라 비닐로, 농업용 비닐이라는 게 얼마 싼지 몰라요. 그걸로. 그러니까 있는 걸 활용해가.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자니까 그걸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해야 된다는 그 신념이 중요하죠. 되더라고요. 도울에서 꽃 핀 거예요. 그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들은 전부 저 흉내내고 지금 한 건데 사실 이 기술적인 걸 몰라가지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우리 풍선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는데 그게 오해가 또 돼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불안하지 않냐, 남북관계 해치고 적경지원 그거 맞습니다. 조용히 하는데 모르고 가르쳐줬는데 내 걸 다 갖다 저렇게 막 떠들고 하태경 의원 보수당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미 14년인데 경찰청 조사 자료를 다 발표했죠. 왜? 남한에 떨어진 거 보면 전부 사기치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 거라고. 맞아요. 바람 방향 이런 거 일반 기상부문이 비행사들 보는 높이별로 곡선 날려야 되거든요. 풍선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여하튼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그런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 대북 풍선단 단장 이런 명칭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떠날 때도요, 제가요 절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만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지능적인 탈북자죠. 이런 사람이 거의 유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북한 라디오 못 듣죠. 인터넷 없지 하니까 남한 자리라면 전부 욕이거든요. 근데 그 욕을 가지고 다 분석한 거예요. 북한 우린 1불 받았거든요. 평균 1불이에요. 이거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남한이 그렇게 얼먹고 굶준다는데 그 요겐자를 해가지고 다 역측을 해본 거예요. 인플레를 해가지고 달러 가치를 알아보고 그 요괴무 가지고 대해보니까 그 아주 요괴무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213달러 나오더라고. 우리 $1 받는데 그때 남선 213달러. 그것도 10년 전 자리인데도.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와, 200% 넘어가.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 놓고 또 가족도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또 나 떠나면 당비서 보위원 다 목날아나거든요. 교육 못했다고 그러고 왜 감시를 못했다고 이들을 가족도 살리고 이들도 욕먹게 하려면 어떻게 떠나야 될까 실정식으로 있잖아요. 압록강에다 신발 2개 딱 넣고 싹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또 그다음엔 그래도 책임 묻을까 봐 근데 A라는 연구기지가 있었어요. B라는 연구기지 간다 가지고 문건을 다 뗀 거예요. B에서는 채용증 다 받은 거죠. 오라고 그랬으니까 젊은 연구사지 내가 한 연구는 공학적으로 누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깐부급병 육종 연구라는 건 누구도 손 못 댔던 완전히 독점 연구를 하고 있죠. 젊었죠 하니까 누가 어떻게 오라고 그러죠. B 연구소 간다고 채용증 떼가지고 A는 그 장소에서 다 문을 뗐죠. 그 B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달아났다 실종됐다면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연구소 그쪽에서 왜 이 사람 어디 갔냐? 도망쳤다고 왜 교육 못했냐? 왜 감시 못했냐? 이렇게 체포를 하거든요. 근데 실종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모릅니다. 그분은 B연구소에 간다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연구소 당신들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온다고 그러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못 물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내가 중국에 도망간 거 알아도 말을 안 할 거예요. 왜 말했으면은 너 왜 감시를 못해서 오히려 욕이나 쳐먹지. 그렇게 누구도 손해 안 보게. 그렇게 나고 내가 떠났다고. 그렇게 해야죠. 남 피해주면 안 되죠. 지금도 제가 삐라 뿌리는 거예요. 여기 삐라인데 야밤 인공위성 사진. 이거 보면 북한 실정, 남한 실정 딱 알립니다. 근데 좀 이따도 그 위성 보여드리겠죠. 여기 삐라 내용이 있고요. 여기 내 고향, 이름, 마지막에 여기 있잖아요. 나 과학원 뭐 했고 내 핸드폰 번호, 이메일까지 그대로 써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남한을 얼마나 궁금한, 내가 그랬으니까요. 여기 욕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왜 이제 얘기한 거 그 내용을 쭉 썼어요. 우리가 그 수령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 남선 비교할 거 없다고. 그 수령님이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누굴 욕하겠냐고. 그 증오심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오히려 미안한 거 아니냐. 같이 통일해야 된다고. 지금 남한이 어떻게 발전되는 거 알지 않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욕할 말이 누구 감정낭이 하나도. 그래서 떳떳이 난 써보내요. 근데 거짓말을 같으면 알아보라고. 이 사진 보라고. 인공위성 찍은 거예요. 북한만 새까만 거. 그건 거짓말을 하고 조작했다 그래도 북한 사람이 왜 조작 아닌 걸 안 하면요. 전기가 없는 걸 알거든요. 북한. 깜깜하거든요. 이야, 이거 남한하고 서울은 환한데 평양이 맨한 거. 와, 강성대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전기도 없는 나라네. 이런 삐라할 거라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 악의 정권은 무너뜨려야죠. 사기치는 정권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감옥과 쓰레기장을 방문한 이유와 크게 충격받은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가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남한 특히 내부에 나간다는 건 달나라에 가기보다 더 힘든 폐쇄 사이거든요. 특히는 남한 우리 동족이 산다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우리 아버지는 또 남한 출신이지. 그러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얼마나 모든 게 궁금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에는 여자 남자 교육이 없고요. 갈라서 혼합반이라고 하는데 혼합반이 아니에요. 여자 중학교에 따라 있고 남자 중학교에 달아요. 성교육이라는 걸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애 거는 거를 간첩 잡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은요 그 처녀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 가슴이 큰 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첫날 밤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인 보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처음 잡았는데 그 왜 젖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뭐 웃어 죽으려고 그랬대. 놀라기도 하면서 왜 젖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처녀 가슴을 못 본 거예요. 처녀들은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없는 줄 알아. 꽁꽁 싸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모양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좀 그렇게 좀 되긴 했지만요. 그 정도로 남한도 그렇게 폐쇄사에서 볼 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란 것처럼 처녀 젖가슴도 크다는 거를 보고 내가 놀란 것 같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남한에 오면서요.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지 여기 조사관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물론 조사관들이 그 한 게 질문의 첫째인 것 같아요. 너 당신 남한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가서 뭘 제일 가보고 싶으냐 그 질문을 거의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니까 이야 당신 같은 탈북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뭐 일반 사람 같으면 63빌던 가봅시다. 뭐 롯데호텔 가봅시다. 뭐 어느 집에 가봅시다. 뭐 부잣집 가봅시다. 뭐 이러겠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남한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감옥하고 쓰레기장이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왜 그러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죠. 그 나라에 쓰레기장 가보면요. 그 경제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절대 썩이지 못하는 거 한다고. 우리는 북한에서 하도 그 걸치에 북한은 이렇게 세트장처럼 거짓말하는 나라거든요. 외국 손님 오게 되면 그 앞에만 캐시하고 좋은 사람 절대로 마음대로 취재를 못하게 해요. 그런 게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서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한 거죠. 진짜 이 나라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는 쓰레기장 가보면은 그 경제생활 수준을 절대 속이지 못한다. 감옥은 왜 가보려고 했냐면은 감옥을 보면은요 그 나라의 인권,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죄된 자들을 가둬놓은 것에 그 대하는 걸 보면요. 죄진 놈 한데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다고 그랬어요. 실제 가봤어요. 감옥은 차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후에 내 사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 탈북자들이 범죄율이 좀 높아요. 북한에서 좀 막 살다 와가지고 그 친구 하나 갇혀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봤는데 와. 감옥 죄수, 이렇게 경찰하고 죄수하고 있는데 간수라고 하잖아요. 간수란 말 개헌이라고 그래요. 개헌하고 죄수하고 이렇게 봤는데 죄수가 경찰보다 더 뚱뚱하고 내가 깜짝 놀랐다는데 뭐 꼭 경찰도 뚱뚱하겠지만 젊어서 그런지 경찰들은 정상인데 감옥에서 더 뚱뚱한 거 얼마나 잘 먹였으면 더 말겁죠. 감옥 안에서 텔레비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뭐 여자 낮춰서 하던데 보기 만들고 뭐 그거 가지고 탓하지 않더라고. 외부 차입도 하고. 심지어 뭐 남한의 간첩으로 내려왔던 장기수들을 다 돌려보냈을 정도니까 뭐 더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가보니까요 뭐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뭐 중고 자동차, 중고 트랙터, 중고 포크레인 부자입니다. 그래서 싸게. 예. 저는 또 기계를 알기 때문에 엔진은 다 좋아요. 북한은 엔진이 나빠서 문제거든요. 근데 엔진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알아서 보더니 엔진은 국가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매연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은 국가가 보장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장난다는 부품에 뭐 포크레인은 그렇게 비싸다 5천만 원이라고 해도 앞에 것도 안에 1,000만 원 주면 정부 살 수 있어요. 다 보면 유압관 같은 거 부품이거든요. 그 부품한테 가면은요 그 10만 원 안짝이에요. 그 기름칠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또 몰라서 그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돈이 뭐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부자예요. 그만큼 여기는 중고만 가지고도요. 쓰레기장에 버리는 자전거 그 옷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얼마나 고급인 저 사실 이거 다 누가 준 겁니다. 넥타이는 우리 미국 유니언 목사님 전에 나왔는데 시애틀 갔을 때 선물한 거. 왜요? 하는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 내가 새 거 사요. 왜냐면 이건 기기이기 때문에 과학자니까 그건 알죠. 핸드폰하고 컴퓨터만 새 거 사고 나머지는 다 준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 사회에 충격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요. 통일돼도 걱정 없겠다. 통일 비용 줄 것도 없어요. 남한에 지금 창고에서 넘치는 그 관리하라고 몇천억이 나간대요. 남는 쌀 그냥 보내면은
좀 1년 묵은 거라도 그냥 보내면 북한은 억수 먹던 사람이 입 한 먹잖아요. 여기는 창고비 수천억 전략되고 여기 준 것 보내면 단번에 일본 같은 수준이에요. 한국 사람 옷이 일본 수준하고 같아요. 네, 앞서면 앞서 있죠. 자전거, 뭐 이런 거 여기서 아예 쓰레기 같은 것 좀 거기 농작들 막 버려요. 나는 그 당근에서 있잖아요. 그 수백만짜리 그 안마의자 막 버리는 거 보면 나 그거 몇 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덜침대 있잖아요. 한 300만 원 덜침도 그냥 가져가시라요. 이야. 잘 사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 골치 아프니까 뭐 돈 주고도 팔 수 있겠지만, 아유, 빨리 처리해. 집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몇 개 갖다 놓은 거, 나 이번에 300만짜리 산다는데. 네, 내가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데요. 공짜로 갖다 놨다는데. 이것만 북한에 보내줘도 북한 지원 끝납니다. 걱정, 통일 비용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공짜가 아닙니다. 일거리를 주면 돼요. 통일되면 일거리를 주면은 그 사람도 월급 주잖아요. 여기 350만 원이 평균 월급이라는데, 북한 사람들 100만 원만 줘도요. 김일성, 김부자 줄 때보다 1000배 이상의 월급 주는 것 같아요. 1,500배인가. 우리도 1,000원밖에 안 되니까. 월급이 1,000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50만 원 한국 월급인데 남한이. 북한은 우리도 1,000원밖에 안 돼요. 못 받는 사람들이 70%, 80%. 그러니까 공짜로 일 시키는 건 같아요. 배고도 안 주니까 거기서. 그러니 일거리만 줘도 북한 사람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 가난 구제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 진짜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통일되면 다시 다 건설해야 돼요. 안전 규정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술과 이 자본과 우리 동포에 남는 거 공짜로 버리는 거 맞고 또 여기 저 농업도 있잖아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지금 남아는 지금 거름, 똥오줌이 남아가지고 바다 갖다 버리는 정도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땅이 다 산성화됐거든요. 척박하거든요. 그거 갖다 줘도 10년 안 줘도 될 거예요. 거름이 넘친 거 바다에 버리지 말고 북한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돼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남는 거 버리는 것만 갖다 북한 사람 한순간에 우리의 한 절반 70%는 쫓아와요. 왜? 우리 입던 거 주니까. 우리 타던 거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에서 인건비 절약돼 있죠.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국제 경쟁력은 통일이에요. 통일. 우리가 좀 거기까지 나갔는데 제가 그런 사소한 남한의 현상들을 보고서는요. 안심도 놓였을 뿐만 아니라 한쪽 땅만 다할 뿐만 아니라 통일돼도 걱정이 없다. 그걸 다 본 겁니다. 한국 노숙자 거지와 북한 꽃제비 거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에 가장 어렵다는 것이 노숙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뭐 북한식으로 하면 꽃제비 비슷한 건데 여기는 어린애가 이렇게 구걸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국가가 없어 어린애들은 아야 그래서 다 교육시키는 거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런데 제가 서울역에서 그때 북한 인권 때문에 시위를 하러 나왔는데 노숙자가 하나가 자꾸 와서 뭐라고 그러길래 그분한테 가니까 돈 좀 달라 해서 10,000원 지어주면서 왜 이렇게 나왔냐 털어놓고 그 노숙자한테 가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옛날에 사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목장 수천 마리 길렀대요. 근데 병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망해가지고 거기에 멘탈이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노숙자 생활한다고 해서 알고 보니 옛날에 큰 사장이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멘탈이 나가서 그런 것이지 집안에 뭐가 없어서 밥 먹을 게 없어서 나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가니까 그래요. 미국 백화관 앞에도 하우스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비닐방목. 미국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미국이 잘 사는데 저 사람들 좀 덜 보지 않냐니까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아파트 멋있게 놓고서는 다 살라하게 되면 한 달도 안에서 다 정신 나간대요. 자기는 노숙으로 사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저것도 인권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기서 좀 마약하고 범죄에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인데 저걸 강제하기가 북한 같으면 싹 잡아다가나요. 적처가수라도 잡아냈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죠.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 나라예요. 어때나 성공하면 성공했지. 저도 대북에 온 지 30년 꼭 됐습니다. 95년도 왔으니까 꼭 30년입니다. 내가 2월 18일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꼭 30년이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삼육대학에 유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도 삼육대학 신학대학원 다녔는데 대학원 다녔죠. 근데 그 집에 놀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저 강릉수목원에 사시는데 집도 크고요. 차가 승용차, 화물차, 트랙터, 경운기, 오토바이 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괜히. 그래서 나는 그때 이분처럼 살려면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까마득하게 보였어요. 30년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글 쓴 것도 있어요. 그 최고의 기자인 조갑디 작품에 이 글이 올라갔는데 30년 된 다음에 총알해 봤어요. 제가 그 UBS보다 제가 더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땐 까마득하게
박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탈북자인데도. 근데 제가 무슨 직업을 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유교수보다 잘 살게 됐냐면 아까 조금 설명을 한 건데요. 나도 뭐 풍선하려니까 자동차가 지금 석대예요. 3.5톤, 1.5톤, 1톤 트럭이 있어요. 4륜 구동차리. 승용차는 사실은 내가 신명교 경호 차량이 있어가지고 자가용이 필요 없어서 손 안 사는 거지만 차가 석대예요. 트랙터 73마력짜리 가지고 있어요. 포크레인 공투를 가지고 있어요. 오토바이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석대예요. 근데 아까 이걸 돈 있어서 산 거보다는요. 아까 그랬죠. 기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쓰면 했는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중고 싸게 사가지고 요거 엔진은 좋으니까 부품들 착착착착 고쳐가지고 정비 따가니까 완전히 뭐. 나는 한 1,500 내지 2,000명의 보이지 않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마력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능력이 리보다도 더 세요. 북한 리에 천리마 28이라는 두기통짜리 퉁퉁퉁퉁 하는 트랙터가 한두 대 있거든요. 나는 73마력짜리 4기통짜리 가지고 있어요. 부릉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3면 28마 거의 3배나 마력수 센 걸 내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속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리를 초과해가지고 트랙터를 보면 리를 초과했고요. 군에서도 저를 따라오는 북한군이 거의 없어요. 내가 김정숙 군의 최종 이따 탈북했는데요. 그 김정숙 군이라는 김정일 엄마 이름 딴 김일성 첫째 분 이름 딴 중요한 표본에 모범된 군인데도 포크레인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개인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굴착기라고 하는데 공투. 그걸 별걸 다 합니다. 씻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탈북해 와가지고서 직장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사회운동만 한 사람이에요. 물론 제 수입원이 강연을 많이 하고 세미나를 많이 해서 그 강연비 물론 제가 돈을 안 쓴 건 있어요. 술, 담배 안 먹죠. 막말해서 여자질 안 하죠. 그러니까 돈이 나갈 데가 없었죠. 중고 쓰죠. 중고기계 사죠. 그러니까 돈이 쓰지 않으니까 안 나간 것도 있지만 근검절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뤘다는 거죠. 그 유교수보다 더 잘 살았죠. 결국은 그 유교수는 오히려 더 저보다 안 됐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그걸 또 담보를 해가지고 쫄딱매가지고 나하고 완전 그게 그걸로 돼버렸어요. 하우스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는 정말 좋은 사회라고. 저는 돈을 안 벌어서 별로 하지만 내가 원하는데 준 걸 사다 가지고 부품 착착착 맞춰서 한 거예요. 했어요. 그분보다 더 부자가 됐다는데 북한 군보다도 더 부자가 됐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국이 지금 선진국 중에서 제일 자살이 없다는데 북한을 좀 바라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정말 사업하다 망해서 자살해 죽을 만큼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주세요.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35,000명 탈북자들, 저도 그 한 사람인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는 아무리 망했다 해도 그 망했다는 신청을 해서도 구제가 되는 거고 아무리 거지가 돼서도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자가용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강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북한을 한 번만 다시 돌아보시라고. 그러면 새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맨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훨씬 저는 러시아말 배워 영어 한마디 모르고 왔어요. 뭐 컴퓨터도 모르고 자동차도 몰랐고 다 운전해 다시 해가지고 여기에 부자 됐던 사람보다 더 잘 살아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황해도 서흥군에서 태어난 탈북자입니다. 우리 고향은 여기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해창 총재가 태어난 것이고요. 바로 옆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그런 정기가 있는 곳에서 저도 났습니다.